디스플레이의 해상도와 화면 비율 이야기. 화면에 픽셀이 구현되는 과정. 영상 카메라는 3원색인 빨강, 녹색, 파랑 각각의 영상을 촬영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든다. 방송국이나 디지털 파일이나 DVD에서 온 영상 신호를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터가 수신하게 된다. 여기에 도착한 파일의 빨강, 녹색, 파랑 세 개의 영상은 튜브라고 불리는 촬영관을 통해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 세 개의 튜브에서 주사되는 선은 각각 밝기를 지니는데 하나로 결합되어 모니터에 보여진다. 주사선은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터에 화면 픽셀을 조립하여 모니터에 보여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주사선의 수가 늘어나면 화면의 화질이 높아진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텔레비전 방송 방식이나 화질에 따라 주사선 수는 다르다. SD급 텔레비전 방송 표준 방식은 525개, PAL이나 SECAM 방식은 625개나 819개였다. HD급 텔레비전은 주사선 수가 1125개인데 그중 유효 주사선은 1080개이다. 여기에서 유효 주사선은 전자빔이 좌에서 우로 주사된 후 다시 좌로 돌아가는 데 사용하기 위해 소거된 구간을 제외한, 즉 전체 주사선 중에서 실제 화면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선을 말한다. 디스플레이와 해상도의 발달 과정. 텔레비전, 모니터, 스마트폰의 화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해상도는 한 화면에 픽셀이 몇 개나 포함되는지를 의미한다. 보통 가로 픽셀 수와 세로 픽셀 수를 곱한 형태로 표현한다. 픽셀이 많을수록 고해상도의 선명한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다. 텔레비전과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달과 변화에 따라 다양한 해상도가 있어왔다. SD, Standard Definition. 아날로그 브라운관, 텔레비전에서 사용하던 SD는 480개의 주사선을 지원하는 4:3 화면 비율의 텔레비전에 맞춘 것이다. 가로 픽셀 수 640개, 세로 픽셀 수 480개를 사용하여 30만 7,200개의 픽셀을 표현했다. 그 후 SD 해상도는 704 x 480과 720 x 480으로 발전해 나갔다. 기억해둘 사항은 SD 640 x 480 해상도에서 픽셀의 가로와 세로 비율이 1:1이었던 반면에 SD 704 x 480 해상도에서는 0.9:1이었다. SD 해상도가 중요한 이유는 텔레비전 방송이 본격화된 1960년대부터 디지털 영상이 본격화된 2010년대까지 많은 영상이 SD 해상도로 만들어졌다는 데 있다. HD, High Definition. HD 해상도는 720개의 주사선을 지원하는 16:9 화면 비율의 텔레비전에 맞춘 것이다. 가로 1280개, 세로 720개의 점으로 총 92만 1600개의 픽셀을 표현했다. HD 해상도는 디지털 영상의 시대를 본격화했지만 오래지 않아 FHD에게 자리를 넘겨준다. FHD, For High Definition. FHD는 1080개의 주사선을 지원하며 가로 1920개, 세로 1080개의 점으로 총 207만 3600개의 픽셀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SD보다 픽셀 수가 3배 이상 늘어났다. FHD 해상도에서 픽셀의 가로와 세로 비율은 1:1이며 FHD는 최근 몇 년간 제일 많이 사용되어 왔다. UHD, Ultra High Definition Television. 2014년에 FHD보다 4배가 높은 4K UHD가 등장했는데 가로와 세로 픽셀이 3840 x 2160이다. 픽셀 수는 829만 4400개이다. UHD 텔레비전 생산량은 2016년 24.9%에서 34.3%로 증가하더니 2017년에 FHD를 추월했다.
결국 지금의 영상은 UHD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영상 편집 기술과 환경도 UHD 해상도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AK UHD는 7680by 4320 해상도로서 3317만 7600개의 픽셀을 디스플레이에 구현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우리나라 가전업체도 2014년부터 AK 텔레비전을 선보인 바 있다. 화면 비율 역사의 시작 키네토스코프 필름. 디스플레이들은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일정한 비율을 지닌다. 4:3 또는 16:9와 같은 화면 비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화면 비율의 인류 역사에 영상과 텔레비전이 출현하고 변화하는 과정과 함께 해왔다. 영상의 화면 비율의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윌리엄 케네디 딕슨이다. 스코틀랜드 발명가였던 그는 1889년에 영화 필름 영사기의 시초인 키네토스코프를 발명한다. 1877년에 소리를 기계 진동으로 바꾸어 이 진동에 대응하여 주석박에 홈을 파서 소리를 기록하는 축음기를 발명한 에디슨은 축음기에 움직이는 이미지를 덧붙이려는 눈을 위한 축음기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사진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윌리엄 케네디 딕슨에게 영상 필름 영사기 발명을 맡겼던 것이다. 딕슨은 당시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질산 셀룰로이드 소재의 유연한 필름을 35mm 띠 모양으로 약 10m가량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이스트만의 공장에 넣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35mm 필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키네토스코프였다. 키네토스코프는 필름을 초당 46장 속도로 빠르게 돌려 움직이는 이미지를 처음 구현했다. 키네토스코프의 영상 구현 기술은 사진을 빠른 속도로 보여줌으로써 영상을 구현하는 기본 원리가 된다. 이때부터 영상을 위한 필름의 폭은 35mm였다. 딕슨은 필름을 키네토스코프에서 돌려감기 위해 뚫어놓은 구멍 4개마다 한 개의 사진을 프레임으로 배치했다. 그 결과 필름에 기록되는 영상 크기는 가로 24.13mm, 세로 18.67mm가 되었으며 화면 비율 4:3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딕슨의 결정으로 영상의 표준 크기와 화면 비율이 만들어진 것이다. 참고로 화면 비율 4:3은 가로 크기 값과 세로 크기 값의 비율이다. 소수점 표기법으로 표현하면 1.33:1이 된다. 4:3 화면 비율의 변화는 영상의 소리가 함께 들리던 유성영화가 출연한 1929년에 일어난다. 35mm 필름에 녹음 라인을 추가하게 되어 영상과 함께 소리가 들리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상을 기록하는 프레임의 폭은 조금 좁혀져 비율도 약간 바뀌게 된다. 1932년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해 프레임 크기를 22mm, 16mm, 즉 1.37:1 화면 비율로 정한다. 딕슨이 만든 1.33:1보다 가로가 조금 더 넓은 화면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영화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6천여 명의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들이 투표로 뽑아 수여하는 영화상이 바로 오스카상이다. 1.37:1 화면 비율은 1937년 아카데미 비율이라 불리며 널리 사용되었다. 텔레비전의 등장과 와이드 스크린의 출현. 영상이 담긴 라디오라고 불리던 텔레비전이 1927년에 발명되어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에서 1951년 10월 15일 처음 방송되기 시작한 CBS의 프로그램 왈가닥 루시의 시청률은 무려 68%에 이르렀다. 영화 산업계는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도 영상을 볼 수 있게 됐고 극장을 찾는 관객 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크게 걱정했다. 영화와 극장 업계는 텔레비전과의 경쟁에서 이를 돌파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 텔레비전 방송은 극장의 화면 비율 4:3을 자연스럽게 채택하고 있었다. 영화 산업계는 텔레비전과는 다른 경쟁력을 갖출 필요성을 느끼고 가로 영상폭을 넓혀 높은 현장감을 재현할 수 있는 와이드 스크린 포맷을 만들었다. 영화 감독이자 엔지니어인 프레드 월러는 시네라마라는 와이드 스크린 화면 비율 포맷을 발표한다. 시네라마 방식은 27mm 카메라 세대를 연결하여 영상을 3개로 분할 촬영한다.
상영할 때에도 영사기 3개를 나란히 배치하여 화각을 147도, 화면 비율은 2.59대 1로 하여 가로로 큰 화면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시네라마는 여행 풍경을 담은 기획 영화 등을 통해 상당 수익을 올리는 등 성공했지만 일반 영화에 채택하게 된 것은 10년 뒤인 1962년이었다. 만들어진 영화도 2편이었다. 획기적인 방식이었지만 촬영이나 상영 단계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시네라마의 인기를 통해 영화 업계는 와이드 스크린의 효과를 경험하게 되었다. 20세기 폭스는 프랑스의 발명가인 앙리 크레티안이 1920년대에 발명한 에너모퍼스코프를 영화에 도입한다. 에너모퍼스코프는 일종의 오목렌즈와 유사한 개념을 가진 특수 렌즈를 이용해 이미지의 폭을 절반까지 압축하여 필름에 기록하는 기술이다. 20세기 폭스는 여기에 시네마스코프 세눔소캅라는 이름을 붙였다. 시네마스코프로 촬영한 첫 영화는 1953년 선보인 헨리 포스 감독의 성애라는 영화이다. 시네마스코프 방식은 전통적인 35mm 폭의 필름에 2분의 1로 압축한 와이드 영상을 기록하는 구조로 화면 비율 2.35대 1을 구현했다. 기존의 35mm 필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와이드 스크린을 구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기술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시네라마보다 촬영이 쉽고 극장의 시설 비용도 줄일 수 있어 와이드 스크린 영화에서 시네마스코프 방식이 자리를 잡는다. 사전에서는 와이드 스크린이란 용어에 대해 가로대 세로 비율이 4대3을 넘는 대형 영화라고 설명한다. 시네마스코프는 전형적인 와이드 스크린 형태이며 그런 의미에서 와이드 스크린의 시작은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파라마운트 픽처스는 시네마스코프가 가진 화질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필름을 개발한다. 세로에서 가로로 바꾸는 방식을 채택하여 화면의 가로와 세로의 비는 1.85대 1 내지 1.66대 1인 비스타비전이다. 영화는 탄생 초기부터 194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아카데미 레이시오라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4:3인 화면이 주로 쓰였다. 하지만 텔레비전의 보급이 일반화된 이후에는 보다 웅장하고 사실감을 높일 수 있는 대형 화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파라마운트 픽처스는 촬영 때와 같은 방법으로 작동하는 영사기로 영사하려 하였다. 하지만 새 영사기를 구입해야 하는 영화관 주인과 갈등이 생겨 종래의 화면 비율인 4:3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결국 영화관에서 4:3에서 2:1까지 자유롭게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대체로 1.66대 1과 1.85대 1의 비례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비스타비전은 동일하게 35mm 필름을 사용했지만 촬영할 때에는 형태를 가로로 사용해 필름 자체의 촬영 면적을 늘렸고 이를 통해 35mm 필름이 가진 그레인 발생으로 인한 화질 저하 문제를 해결했다. 이 방식으로 세실 드밀 감독의 영화 10개 등 여러 영화들이 촬영됐다. 1950년대에는 그 밖에도 슈퍼스코프, 테크니라마, 시네미라클, 비스타라마 등 수많은 와이드 스크린 포맷이 탄생했다. 물론 이 다양한 포맷들은 35mm 필름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제한되어 있었다. 미국 영화 제작자인 마이크 토드는 아메리칸 옵티컬과 공동으로 70mm 필름 포맷인 토드 AU를 개발한다. 토드 AU는 시네라마가 카메라 3대로 실현하던 영상을 카메라 1대로 촬영해 프로젝터도 1대로 영상을 재현한다는 목표였다. 토드 AU의 화면 비율은 2.20대 1이었다. 토드 AU를 이용해 촬영한 첫 번째 작품은 1955년 개봉한 뮤지컬 영화 오클라호마이다. 줄 베른의 작품을 영화화한 80일간의 세계 일주나 헐리우드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도 인기를 끌었다. 한편 1954년 영화 촬영 장비와 렌즈 제작사인 파나비전은 원래 시네마스코프를 전문적으로 다뤘지만 초기 시네스코프가 안고 있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결국 MGM65라고 부르는 새로운 카메라 시스템과 포맷을 개발한다. MGM65는 70mm 필름을 이용해 고화질 와이드 스크린을 실현하는 기술로서 화면 비율은 2.76대 1이다. 이 방식을 활용하여 제작된 영화가 바로 배너이다.
하지만 70mm 필름은 가격이 비싸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35mm 필름에 대한 화학 처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레인 문제가 해소되었다. 결국 35mm 필름도 70mm 필름에 필적하는 화질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후 캐나다의 영화 제작사인 아이맥스가 일반 영화보다 10배 더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며 상영관 스크린이 기존보다 훨씬 큰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와 필름 포맷을 개발하면서 70mm 필름이 빛을 발하게 된다. 아이맥스는 아이맥시멈 또는 이미지 맥시멈의 약자로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최대 영상이라는 뜻이다. 아이맥스 영화 필름은 세로 길이 70mm 포맷을 사용해 일반 영화 필름 대비 10배 더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 아이맥스 카메라는 카메라 안에서 70mm 필름이 수평으로 이동하며 매 프레임마다 15개의 퍼포레이션이 뚫려 있다. 서라운드 음향의 6개, 채널 사운드 트랙은 디스크의 디지털 신호로 녹음한다. 16대 9 화면 비율과 와이드 스크린의 시대. 지금까지의 화면 비율을 살펴보면 딕슨이 발명한 4대3 비율인 1.33대 1부터 아카데미 비율인 16대 9 비율인 1.37대 1을 거쳐 시네라마 2.59대 1, 시네마 스코프 2.35대 1, 비스타비전 1.85대 1 등으로 변화해왔다. 텔레비전에서 제일 자주 사용하는 화면 비율인 16대 9의 탄생 배경은 텔레비전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HD 텔레비전 표준을 정하면서 미국 영화 텔레비전 기술자 협회의 엔지니어였던 헌스 파워스가 16대 9의 화면 비율을 제시했다. 16대 9는 기하학적으로 보면 4대 3과 2.35대 1의 평균 수치에 가깝다. 따라서 폭이 좁거나 반대로 폭이 넓은 와이드 스크린 비율의 영상이라도 16대 9 포맷에서 시청하면 영상의 상하 좌우에 조금씩 공백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영상을 효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화면 비율 16대 9는 이후 DVD에서 HD 텔레비전, 4K UHD까지 와이드 스크린의 표준으로 널리 쓰이게 된다. 하지만 현재의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대부분 시네마 스코프의 화면 비율로 제작되고 있다. 1999년의 매트릭스, 2000년의 글래데이터, 2001년의 진주만, 2001년에서 2011년까지 이어졌던 해리포터 시리즈,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이어졌던 반지의 제왕 시리즈, 2008년의 다크나이트 등이 이 포맷을 사용하여 촬영되었다. 마무리 이야기. 텔레비전 시장에서의 와이드 스크린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4대3에서 16대 9로 와이드 스크린에 대한 시장과 시청자의 니즈를 반영했듯이 16대 9보다 더 폭이 넓은 21대 9 시장도 시작되고 있다. 와이드 스크린의 진화는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 관점을 넓고 길게 두면 디스플레이의 진화는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이 든다. 스마트폰과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거듭하여 출현하면서 무수하게 많은 종류의 화면 비율이 생겨나고 있다. 영상 촬영 장비의 기술 혁신도 전통적 카메라에서 벗어나 고프로, 드론, 스마트폰 등 무척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의 종류 또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디스플레이의 해상도와 화면 비율의 빅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디스플레이의 해상도와 화면 비율은 영상 기술의 진화와 혁신에서 결정적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진화와 혁신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영상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